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25년도 결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비비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 요구가 4.8조였고요.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2.4조 원 50%를 삭감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그때 같이 기재위에 있었고 예비비 반토막 내시는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큰 공은 아니었고요. 팩트는 회의록에 질문 안 쓰게 돼 했습니다. 있을 겁니다. 회의록, 예,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 당시 필요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회의에 네. 나가 있었는데 그 안을 받았으면 그 상황까지는 안 갔을 기다리세요.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삭감 논리는 실집행액이 1.5조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1.5조 있다. 그리고 각 부처 재대책비 1조 원 활용하면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냈죠. 실제 집권하고 5월 1일, 집권하기 전이죠. 5월 1일 날 1.4조 원을 정했습니다. 그 사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어요. 실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 정권이 1조 원대 집행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3조 1,600억 썼습니다. 예산은 반토막 내고 본인들은 2배 넘게 지출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오전에 대통령실 우리 특활비 문제입니다. 전액 삭감했고 이것도 2차 추경 때 전액 복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6개월분 같지만 6개월 남았기 때문에 100% 복원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한 푼도 없이 지냈고 본인들은 100% 썼습니다. 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홍근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내용이 날짜, 금액, 집행 제목 그 정도입니다. 어제는 보셨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깜깜이 공개입니다. 이 정도 공개 안 했다고 특활비 100% 삭감한 겁니까? 이 정도 공개하면 괜찮은 거였나요? 윤석열 정부의 때 적더라도 질문 안 했을 겁니다. 시켰습니다. 예, 기회 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리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을 합니다. 밉죠. 밉다고 골탕 먹이겠다고 정부가 기본 기능조차 못하도록 국정 발목 잡기도 아니죠. 이거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예산 폭력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고요?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가지고 예비비 반토막 내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시간이 한 20초, 30초 근무하십시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한 게 없다니까요. 다음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 결산에서 국가 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왔던 국가 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 채무 쌓아가지고 버텨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국가재정 관리 원칙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장에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저는 한마디로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의원님 설명 네.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죠. 예.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식한 소리다. 경제가 쪼드라들고 있는데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쓰냐? 긴축 재정이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사람 보고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중기재정계획 띄워주시죠. 중기재정계획. 예. 지금 2025에서 29까지 국가 채무가 487조 원입니다. 이걸 처음 집권하고 바로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권보다 아마 국가 채무를 많이 넣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계획 기간 내내 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원 없이 쓰고 균형은 다음 정권이나 균형을 맞춰 보시라.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장기 전망 볼게요. 이것도 집권하자마자 바로 발표한 겁니다. 1차 있고 2차가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고요. 3차가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2차 전망에서 어떻게 했죠? 2060년에 보시는 것처럼 81%고요.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2065년에 작게는 156조, 많게는 173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누가 더 책임 있는 정부로 보이십니까? 저는 뭐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염치는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소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긴 했죠. 그렇지만 제가 높이 치는 거는 국민들한테 국가 채무를 세 자리 숫자 GDP 100%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드리겠다. 우리가 뭐라도 노력을 하면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뭐 통계 축소 조작인지 어떤 정책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1이라는 숫자를 국민들한테 내놓은 거고 이 정부는 감사원 감사도 받기 싫고 일단 발표는 해야 되니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56%,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56%, 173% 나온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의혹이나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라. 일단 계산은 그렇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채무 감축 의지나 이런 걸 보여줄 생각이 없는 정부다. 재정 준칙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건 지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재정 준칙 없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월드뱅크 자료에 보니까 120몇 개국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한 개가 더 있던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미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현 정부는 원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넘기고 되고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돈 쓰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끼고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처럼 내년에 10%, 15%, 20% 증가율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는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시간이 이거 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최대한 그거는 빨리 국민들도 하겠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미래 대응 기금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 기금이다. 재정 꼼수다.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 제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올해는 50조라고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 예, 올해 50조, 내년에 한 100조 정도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대해서 정부가 왜 고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초과 세수라고 세입에 이맛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들어오면 세입 처리하고 지출은 들어온 만큼 봐서 필요하면 더 많이 지출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초과 세수라는 것을 처리 방안을 고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부에 보면 우선적으로 국제 상한에 우선 하라고 원칙이 있습니다. 외국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무 상한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에서도 127조 국가채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초과 채무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을 합니까? 대통령이 초과 세수로 국가채무 상환하는 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국가채무 갚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같이 동감하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 지금 빚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전반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확장 재정은 무조건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네. 갚을 수 있는 그 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네. 모든 기관들이 해외 기관들도 지금 한국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시간이 대해서, 제가 많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많이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원고가.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초과 세수를 세무 상한에 쓰기보다 이것까지 다 쓰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PPT 화면 보시죠. 지금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국가 채무를 1788조까지 쓰도록 돼 있고 GDP 58%까지 국가 채무를 늘려도 괜찮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50조, 100조가 날라온 겁니다. 저만큼 국가 채무를 깎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더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냐? 초과 세수, 추가 세수,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이걸 떼내야지. 안 떼르고 같이 섞으면 같이 일반 세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 수지 개선되고 국채 발행 축소로 자동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떼내야죠. 그렇게 안 되도록. 저는 그런 의도가 적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PPT 띄워주세요. 교부세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가 세수가 는다고 중앙정부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20%는 교육청에 크게 보면 나머지 20%는 지자체 줘야 됩니다. 주기 싫은 거죠. 교육청이 지자체가 반도체 호황하는데 뭐 기여한 게 있냐? 중앙에서 더 중요한 일, 미래 대비 투자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로 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의 연동제를 없앴죠. 별도 산식 만들었습니다. 교부세도 모수를 우리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을 빼고 19.24%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수 늘어난 부분을 오로지 100%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교육청도 지금 불만이 많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세수가 줄면 지자체는 뭐 세수를 채워줍니까? 줄 때는 같이 줄이고 늘릴 때는 왜 혼자서 먹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자체의 그런 불만 사항도 정부에서 잘 헤아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적합하냐는 겁니다.
세입이 일시적인 세입이잖아요. 지금 누가 압니까? 내년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느 국제기구나 어느 정권사나 평가기관도 잘 모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우리 정부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지출 보시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거의 우리 세출의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일반에게 쓰고 어떤 거는 여기다가 미래대응 기금에 합니까? 구분 기준이 뭡니까? 중복이지 않습니까? 더 큰 거는 왜 기금을 택했냐? 저는 기금의 그 주요 항목 20% 조정하는 자율재량권을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 100조면 20%면 얼마입니까? 20조에 20조. 예비비라 해봤자 겨우 1조, 2조 하는데 이거는 20조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냥 퉁으로 정부에서, 아니 국회에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때 아까 박홍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말은 그런데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이 아니고 국회 예산 심의와 재정 통제를 크게 약화시키는 거다.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국가재정법 70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의 주요 항목 지출 20% 미래기금은 적용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명하십시오. 그다음 재정댐 문제인데요. 재정곡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재정곡간을 왜 따로 둡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균형재정하고 있나요? 채무가 1,400조,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07조입니다. 올해 이자만 33조 6천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초과세수가 들어왔는데 빚을 안 갚고 딴 살림 차린다고요? 그것도 반 정도는 쓰고 남은 거는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자신합니까? 예?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저도 최대한 할게요. 왜냐하면 자 그렇게 하면 뭐 100조 합니까? 한 1,000조 정도 빌려서 돈놀이 해가지고 국가 운영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제가 보니까 미래대응 기금은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는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듯이 할 수는 없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세수 개념 필요 없습니다. 미래대응 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에 쓰기로 장기계획, 중기계획에서 한 거, 기존에 쓰기로 한 거 다 쓰고 빚내기로 했던 거 다 빚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 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영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 적자 축소라든지 국가 채무 상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글쎄. 최대한 제가 빨리 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씩이나 필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역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최저로 거의 관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또 경기 악화 때도 재정 대응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3년에 걸쳐서 10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 결손 발생은 결국 성장률이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0%대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 재정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3년에 걸쳐서 다 불용 처리하거나 또는 세입 경쟁을 하면서
지방 행정, 지방 교육 재정, 행정 모두가 다 희청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방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재정의 이 불안정성이 가중됐던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도 언론 통해서나 또 국민의힘의 입장 낸 건 잘 봤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재경이 또는 뭐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우리는 지금 지출 구조 정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한꺼번에 다 쓴다, 빚 그냥 생각 않고 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에 다 쓰면 줄었을 때 다시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당연히 다시 발행했을 때의 이자는 더 높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부담들이 큰 것이죠. 그러나 저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필요할 때는 국채 상환 당연히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공개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장 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여나 야나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계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말씀하셨는데, 재정준칙도 우리가 참 제가 재경위원 있을 때부터 많은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만든 나라들마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 경직된 준칙이 그 탄력적 운영을 막는 정직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다 완화시키고 있거나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희는 충분히 지금은 국제기구마저도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이제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국가 채무의 상황은 아주 개선될 것이다. 그 결과를 조만간에 보시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의 전환에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맞이한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 시대의 이 산업의 변화를 한번 봤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다 가슴 떨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거를 그냥 빚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을 많이 쓸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좋을까 아닐까 계속 가슴 졸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살펴서 저희도 고칠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